네, 공학 그래픽스 이론 수업 녹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키, 핀, 리벳, 스프링, 스플라인 이와 같은 부품들에 대한 제도,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키는 그냥 우리말로 키라고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 이제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키 영어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핀, 그 다음에 리벳, 그 다음에 스프링, 그리고 스플라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스플라인은 다른 뜻으로 또 쓰이기도 하는데 그 자유곡선 그릴 때 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 스플라인은 기계 부품 중에서 스플라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기계 요소이지만 사실은 그 쓰임새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에 대해서 기능, 특성, 그 다음에 형상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설계해서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키의 쓰임새예요. 키는 이 평행키라는 것이 있고, 평행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모양의 뭐 둥근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행합니다. 이게 직육면체로 돼 있어요. 직육면체로 돼 있어서 여기 축이 있고, 축은 샤프트라고 하죠. 샤프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이렇게. 그러면 보스가 이게 맞나? BOSS? 이게 그 보스인데, 큰형님 보스인데, 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회전체 같은 경우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스 또는 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결합을 시키는 것이 이 키예요. 키. 조그만 이 열쇠처럼 생긴 그런 겁니다. 뭐 걸림쇠 뭐 이런 정도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축이 있고요. 여기 축이 있고 여기에 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을 파먹고 있고 또 보스를 파먹고 있고 그 양쪽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 돌아가면 이 휠이 걸려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부품의 이름이 키입니다. 이게 이제 평행키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키를 이제 설계할 때는 자, 요 단면적을 어느 크기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설계 변수가 되겠습니다. 단면적을 몇 곱하기 몇으로 하느냐, 길이를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평행키, 직육면체가 있는 반면 양쪽이 둥근 평행키도 있습니다. 이게 둥근 그 라운드 평행키, 둥근 평행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직육면체가 더 편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라운드 이것을 이제 특별하게 라운드 가공을 해야 되고 또 여기 키홈도 이제 라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키홈 이거를 키웨이 키가 들어가는 길이다. 키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홈을 가공할 때 이렇게 가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그 밀링 머신에 커터가 있어요. 절삭공구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깊이를 조금씩 파먹으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깊이만큼 측정을 해서 이제 남기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엔드밀, 그죠? 엔드밀 가지고 지름이 비교적 작은 엔드밀 가지고 홈을 파면 또 이렇게 라운드 키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방법이든 보면은 뭡니까? 이게
완전히 직각으로 만드는 건 항상 힘들어. 그래서 그런 면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커터로 하게 되면 이 끝면이 이 평면에서 보면 이 직각처럼 보이지만 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항상 가공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도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용 공구, 키홈 가공 전용 공구입니다. 이런 전용 공구를 사용해서 또 이 키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거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반달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달키. 모양이 반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키 모양은 반달입니다. 그러면 홈도 반달 모양으로 파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반달키가 또 왜 필요하냐? 조립이 상당히 용이해요. 여기에 쏙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씩 뭡니까? 이게 약간씩 놀아도 이렇게 약간씩 놀아도 뭐 조립에 문제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달키 지금 이 장착이 조립이 되어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립도를 그릴 때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제일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칭하고 있고 키는 기계에서는 해칭을 안 하고 있고 축 부분은 또 이 부분 단면도로 해갖고 해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홈을 파는 또 이런 슬로터라고 하는 또 이 공구를 이용해 가지고 키홈을 파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키 슬로터를 이용한 키홈 가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900 키가 있어요. 평행 키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기울어져 있는 키죠. 이렇게 살짝 쐐기 모양으로 살짝 9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 머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붙이 900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머리 붙이 900키는 이제 뭐가 이제 튀어나와 있으니까 좀 외관상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여기서 톡톡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립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죠. 나머지 키들도 이제 영어 이름을 보면 이게 썬크키, 이거는 묻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묻힘키. 다 묻혀있잖아요. 그래서 썬크키라고 하고, 새들키는 안장키예요. 새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의 안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묻혀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올라타 있는 거예요. 새들키. 플랫키, 자, 평행키, 평판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셜키, 이게 접선키, 뭐 패더키, 깃털키 뭐 이런 거죠. 우드럽 키가 이제 이건 반달키 우리말로 하면 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콘 원추형 키, 그 다음에 라운드 핀 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스플라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품들이 이름을 갖는 부품들이 따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백화점에 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잘 알고 적시적소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어떤 기능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묻힘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B 곱하기 H 이런 치수가 나옵니다. B는 높이죠. 높이고 H는 두께예요. 이게 H는 두께, B는 높이. 그 다음에 L은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 표시할 때 B 곱하기 H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금방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 기입할 때 일일이 다 치수를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해 주면 이거는 높이가 B고 폭이 H고 두께가 H고 길이가 L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삼각형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기호가 있는 부분은 뭘 뜻하느냐? 그 정밀 가공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정밀 가공면이라는 것은 뭡니까? 맞닿는다 이거죠. 맞닿는다. 조립이 됐을 때 맞닿는 면이다. 끼워 들어가는 면이다. 이런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묻힘키의 형상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KS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써라 하는 얘기. 그래야 쉽게 구매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여기 없는 거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구매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이 공차들이 개입이 되는데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차를 잘 보고 이 선정을 하고 조립을 해야지 공차를 무시하고 가면은 이게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헐렁헐렁거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금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키 여기 7 곱하기 7은 적용하는 축 지름이 나와 있죠. 20mm에 30mm의 축에 적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강도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냐면 이걸로 설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거를 재료역학적인 응력을 계산해서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거나 뭐 충분히 하중이 작다고 했을 때는 이 재원표만 보고 선정을 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온 우리가 조립도에 키를 갖다가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일단 키홈이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 구멍에 키홈이 한쪽에 있으면 치수기입이 이제 그 원래 원은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니까 치수기입 할 때 이렇게 양쪽에다 화살표를 대면 안 되고 한쪽에다만 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구멍의 끝이 아니고, 그죠? 사실은 키홈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제 요 단면에서 여기 점을 찍어가지고, 그죠? 가상점을 찍어가지고 요 단면에다 치수기입을 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죠? 괜히 여기다가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키 홈의 치수 기입은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시선 방법으로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이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지시선 방법으로 이게 B 곱하기 H입니다. B 곱하기 H예요. 항상 B가 먼저 곱하기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키 또는 핀이 들어가 있고 또 리벳이 들어가 있는 이런 조립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이제 단면에서 해칭을 할 것과 해칭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볼트 있죠. 그죠? 볼트, 그 다음에 너트, 그 다음에 와셔. 그래서 볼트, 너트, 와셔는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벳이 있어요. 리벳도 볼트, 너트 마찬가지로 해칭을 하지 않아요. 리벳은 이게 한 몸입니다. 볼트, 너트는 다른 몸이죠. 그 다음에 핀, 꼽는 거 핀이에요. 이것은 테이퍼 핀입니다. 그죠? 테이퍼, 양쪽 기울기가 있는 핀. 이것도 해칭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키가 있죠. 이게 평행 키가 있고 여기는 반달 키가 있습니다. 역시 기계 요소니까 해칭하지 않아요. 여기 리벳도 있고 여기 또 볼트 있고. 그래서 해칭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이 이제 조립도에서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도 해칭을 하지 않아요. 축도 이게 단면을 했으니까 분명히 칼이 지나가는데 축도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키를 묻힘키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부분 단면을 할 때는 해칭을 해도 돼요. 그러면 왜 축을 굳이 해칭을 안 하는지 이유가 좀 분명히 드러나죠. 축을 해칭을 안 해야 이런 키 같은 핀 같은 이런 부분 단면들을 표시할 때 해칭을 할 때가 생기죠. 그러니까 축은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무슨 조립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이 기초에다가 그 다음에 뭔가 기둥을 조립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기초와 기둥을 볼트만을 사용해서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체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볼트만을 사용한 거 이게 다 볼트예요. 볼트. 자, 그런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부분 하중이
이 옆방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볼트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핀을 끼워 맞춤하고 그 다음에 볼트를 또 추가한 그런 설계입니다. 거기에 또 볼트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볼트가 3개가 있고 체결할 수 있도록 나사가 가공이 돼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핀을 또 하나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핀이 있어요. 핀. 자, 이런 설계가 있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핀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뭔가 좀 더 개선된 설계가 되겠죠. 이거보다는. 자, 그러면 뭐가 개선이 되는 거냐? 일단 뭐냐면 노력은 더 많이 들어가죠. 이거 구멍 파야 되고 조립해야 되고 하는 또 부품을 또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원가는 더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더 개선된 거냐? 이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하고 조립을 할 때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현합이라는 게 있어요. 현합. 현장에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워크샵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워크샵이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현장에서 바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워크샵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핀을 지정을 해주면요, 이 가공을 할 때 도면에 미리 위치를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냥 구멍 빵 뚫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볼트 체계를 먼저 하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릴을 뚫어요. 이렇게. 드릴을 빵 뚫어 위에서 아래로. 지금 일단 체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빵 뚫을 수 있죠. 뚫고 그 다음에 드릴로만 구멍을 뚫으면 구멍 안쪽 면이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 상태가. 그래서 리머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드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머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은 그냥 구멍만 뚫는다, 거칠게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리머는 뚫어진 구멍의 면을 아주 매끈하게 가공을 해주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러면 아주 면이 좋아요. 그래서 핀을 조립할 때는 리머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드릴만 하면 부족해요. 그래서 리머를 한 다음에 이제 치수를 공차를 맞춰가지고 리머를 핀을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 사실은 여기에 핀이 들어갔잖아요. 플러스 핀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중을 생각할 때 이 뭡니까? 훨씬 하중을 잘 받아요. 이 핀이. 그러니까 볼트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볼트 체결은 뭐냐면 인장 또는 압축을 견디기 위해서 볼트를 체결을 하지. 이거를 전단능력, 이렇게 전단능력을 받기 위해서 볼트를 쓰는 것은 좋은 설계가 아니에요. 근데 핀은 뭐냐? 전단력을 지지하기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훨씬 이 하중에 잘 대응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재료역학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인장은 이거 당기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누르는 거, 인장 압축이죠. 볼트는 원래 취지가 인장 또는 압축을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볼트를 이렇게 전단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나사산이 쉽게 망가지죠. 그리고 그 부분이 뭡니까? 취약해요. 그러니까 전단력은 볼트에서 좀 약한 부분이에요. 반면에 핀은 뭐야? 핀은 인장 압축은 못 받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니까 핀은. 그런데 전단은 정밀하게 딱 끼워져 있어서 전단은 잘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 그 경우에
이렇게 조립을 한다, 현압을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분해할 때는 또 핀이 빠지질 않아요. 왜냐면 이 망치로 때려 박았기 때문에 핀은 빠지지 않아요. 딱 억지 끼워 맞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핀을 먼저 빼야 돼요. 여기 보면 핀 뽑기 끝에 나사를 탭의 나사 구멍에 체결한다. 그러면 이 핀 뽑기용 공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살짝 구멍을 내서 그 다음에 나사로 태핑을 해갖고 핀을 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톡톡톡 해머져 이게 치면 이제 핀이 뽕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핀을 빼내는 그러한 공구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핀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평행핀, 그냥 민자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 없어요. 평행핀, 그냥 둥근 평행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 그다음에 핀을 쓰는 거니까 왜 쓰는가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프링 핀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은 스프링. 여기 이제 이렇게 스프링이 이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누르면 좁아지고 이렇게 힘을 놓으면 또 이렇게 넓어지고 이런 스프링 핀. 그다음에 끝부분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쉽게 박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러나 이 평행핀보다는 이 버티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테이퍼, 양쪽 이렇게 양쪽 테이퍼 되어 있는 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할핀입니다. 스플릿 핀이라는 건데, 분할핀은 머리핀, 헤어핀처럼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단면을 보면 뭐예요? 원이에요. 원이니까 이런 평행핀처럼 조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머리 부분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쉽게 또는 이 간단한 드라이버 같은 걸로 걸어서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운드핀, 평행핀, 테이퍼핀, 스프링핀, 스플릿핀, 분할핀입니다. 그 다음에 코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핀의 이제 주요 그 사용되는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공차들이 제시되어 있죠. A, B, C 등급의 공차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손으로 끼우면 안 들어가는 게 핀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억지 끼워 맞춰 톡톡톡 망치로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핀입니다. 그 다음에 리벳인데 리벳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리벳은 이것은 주로 이제 압력 용기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압력 용기, 그러니까 세면 안 되는 그런 탱크 같은 거를 만들 때 이제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비행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행기 전체가 탱크예요. 뭐가 세면 안 돼. 그러니까 리벳을 엄청 많이 씁니다. 비행기에 이제 체결에 모든 부분에 리벳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벳이 왜 이제 이 세지 않느냐 보면은, 리벳은 이렇게 원래 키가 커요. 그리고 한쪽은 머리가 있고 한쪽은 머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멍은 좀 널널하게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한쪽을 이렇게 도구로 받치고 나머지 한쪽을 이 머리 모양 음각이 되어 있는 해머로 이제 두들겨요. 이게 나와 있죠. 두르륵 두들기면 이게 이렇게 키가 낮아지면서 뭐냐면 머리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지름도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꽉 차게 돼요. 이렇게 꽉 채워져. 그래서 이 뭐냐면 억지 끼워 맞춤이 딱 되어 있습니다. 억지 끼워 맞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상태는 뭐냐면 이 리벳이 판을 이렇게 막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러니까 뭐야? 기밀이 딱 여기서 유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데가 뜰 수가 있으니까 또 나중에 이 실란트 기밀제를 또 뿌려주기도 해요. 이게 이제 리벳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벳의 머리 모양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둥근 머리, 접시머리, 납작머리, 둥근 접시, 얇은 납작, 냄비머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요. 리벳의 종류는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리벳도 이렇게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이제 리벳은 이제 호칭 크기, 그지? 예, 대표 치수가 이제 리벳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호칭 크기 이게 되겠고, 이렇게 리벳은 여러 개를 치는 것이에요. 하나만 쓰지 않아요. 여러 개.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개를 쓰느냐? 리벳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 개를 씀으로써 리던던시가 있어요. 리던던시. 그러니까 리던던시. 뭐냐면 한두 개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것들이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리벳이 설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 리던던시가 꼭 필요하거든요. 한두 개가 페일이 나더라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벳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친다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겹치기 방법이요. 판과 판 두 장을 사이에 바로 리벳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대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맞대기. 맞대기는 뭡니까? 판과 판이 있고 그 다음에 겹판을 양쪽에 또 대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이게 보통 3배가 되죠. 2배 또는 3배. 그래서 이거를 겹치기다. 오버랩 됐다 이거예요. 오버랩. 그래서 겹치기를 이제 랩 조인트라고 그래요. 랩, 오버랩, 랩 조인트. 그 다음에 이제 맞대기. 서로 맞대고 있다. 그래서 버트 조인트. 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이런 부분이 이제 설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끄트머리는 치수를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리벳과 리벳의 사이는 피치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띄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코일 스프링 또는 헬리컬 스프링이라고 해요. 이 모양이 코일 또는 헬리컬 곡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인장용 스프링이에요. 인장 스프링. 끝에 이제 후크가 있죠. 고리, 걸쇠 고리. 그러면 이거를 뭔가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려고 하는, 잡아당기는 스프링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익스텐션, 그러니까 인장 스프링이다 하는 거고요. 스프링을 이제 도면에 그릴 때는 여기 지금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이게 그죠? 이게 제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생략이에요. 생략. 제대로 그리려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딱 대표적인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생략. 즉 반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치수들은 이렇게 좀 맞춰줘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이 길이가 전체 길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하중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50으로 지금 생각을 할 때 50. 그러니까 여기 후크의 안쪽 끝에서 여기 보면 이쪽 후크의 안쪽 끝이 지금 50입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작용되지 않았을 때 50이에요. 그러면 일단 하중이 작용됐을 때 이렇게 늘어나 60으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기계가 움직이면 또 그 다이나믹 로드가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설계할 때는 이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를 자 이거는 프리 하이트, 프리 하이트. 여기는 뭡니까? 데드 로드. 여기는 뭐야? 라이브 로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드 로드는 보통 그 자중에 해당해요. 자중. 데드 로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하중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을 라이브 로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이제 이렇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요목표 이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목표가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 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목이다 그러면 좀 말이 어려운데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상세, 명세 이런 뜻이에요. 스페시피케이션이 여기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스프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부 보면 만들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일단 재료의 지름이라는 게 나와요. 재료 2.6mm죠. 이것은 뭡니까? 이 스프링을 만들기 위한 이 와이어의 지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경이라고 그래. 선경. 선의 지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코일 안지름 바깥지름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총 감김수가 얼마냐 몇 바퀴냐 이런 뜻이고 감김 방향은 오른 방향이냐 왼 방향이냐. 그 다음에 자유높이 프리 하이트 지난번 아까 얘기했죠. 50 그죠. 프리 하이트. 그 다음에 양정시 즉 뭡니까 늘어났을 때 그래서 하중 21.1에서 62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1 라이브 로드를 지금 적용했을 때 60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 그죠? K 값,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밀착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 높이는 스프링이 이렇게 아무 힘도 안 받았을 때 그 높이가 자유 높이고요. 밀착 높이는 뭐겠어요? 이거를 완전히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냥 스프링 선들이 다 닿게끔 밀착을 했을 때, 압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표면 처리 PK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다 일본식 말입니다. 치부시, 뭐 양정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대로 압축 코일 스프링이에요. 여기 압축 스프링 컴프레션이요. 이게 압축 코일 스프링. 그래서 익스텐션, 그 다음에 컴프레션, 압축 코일 스프링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에 이제 그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 앞쪽이 이제 맥퍼슨이라고 보통 그러죠. 뒤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식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대부분 맥퍼슨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압축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인장 코일 스프링은 이 공업용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압축 코일 스프링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또 스프링, 그 다음에 또 생략하면서 그리는 그 방법입니다. 인장코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라 하는 거고, 각부 명칭, 그 다음에 간략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을 이제 자세하게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려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인장코일 스프링이 이제 후크 모양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재료과학에서 배우지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응력 집중이 많이 생겨요. 집중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불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토션 스프링, 토션, 토션 스프링인데 뭐 예를 들면 시계 탭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있으면 많이 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류의 이제 소총이나 이런 거 격발 장치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를 잡는 게 아주 그냥 큰 그 공동체 과제인데 쥐덫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쥐덫도 이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션 스프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립 스프링, 겹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판, 리프. 리프가 이제 나뭇잎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말로는 판 스프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리프 스프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판 스프링을 여러 장 쌓아가지고 만든 겹판 스프링이에요. 겹판. 겹겹이 쌓았다. 판을. 그래서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다 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확 쳐져 버리면 안 되죠. 차가 그냥 짜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완충을 해줘야 돼. 완충.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립 스프링, 겹판 스프링을 쓴다. 겹판 스프링을 이제 설계할 때 이렇게 스페시피케이션, 요목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모양의 스프링도 있습니다. 이게 접시 스프링.
접시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접시처럼 보입니까?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 스프링 또는 벨빌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렇게 쌓는 방법에 따라서 스프링 상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루트 스프링이라는 것은 여기 사실은 면과 면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완충도 하지만 또 댐핑, 감쇄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시 스프링은 사실은 이 축방향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접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주 좁은 곳에 큰 스프링 효과를 필요로 할 경우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에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공작기계에 들어가 있는 예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압축코일 스프링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도에 스프링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얘기고,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도 생략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CAD에서는 하나를 그리고 이제 어레이로 쪼르륵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편한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플라인이에요. 스플라인은 그 곡선 스플라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품 스플라인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축과 휠을 걸어서 돌리는 게 키라고 배웠죠. 근데 그거 대용으로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플라인이에요. 여기 보면 축 자체를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요. 축 자체를. 돌기를 만들고, 보스도 자체를 홈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빨로 만들어. 그래갖고 딱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으면 키가 지금 여러 개죠. 그죠? 여러 개 있는 그런 모양이죠. 물론 이게 이제 가공도 어렵고 조립도 이제 어렵다 하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플라인입니다. 그리고 스플라인도 이게 KS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세부 또 형상은 이렇게 다 틈새 그 다음에 라운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야 조립이 되지. 이게 딱딱 90도로 꺾어 가지고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형 각형, 그죠? 뭐냐면 프리즈매틱 이런 뜻입니다. 각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딱딱딱 각 모양을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사각형, 각형 모양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면 세레이션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 이런 부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냅링이라고 하는 건데 스냅링 이게 링은 링인데 스냅이 돼요. 스냅은 딸깍이라는 뜻이에요. 딸깍. 우리가 여자들 브라우스 그 단추 보면 이렇게 딸깍 들어가죠. 뺄 때 잡아당기면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딸깍이로 돼 있어요. 그게 스냅입니다. 그래서 스냅을 지금 이제 이 외경용이 있고 바깥 지름용이 있고 안 지름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뭡니까? 여기까지는 안 지름용이죠. 요거는 뭡니까? 바깥 지름용이 딱 보면 이거 수갑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냅링인데 어떤 용도냐면 이런 거예요. 축하고 뭔가 이렇게 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빠지면 안 되잖아. 이 방향으로 이동하면 안 돼. 그럴 때 홈을 파고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걸어주는데 문제는 뭡니까? 걸 때 스냅링을 이렇게 약간 벌려. 이게 스프링이거든요. 딱 벌려갖고 샥 딸깍 해주면 거기에 딱 안착이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게 안찌름용도 쓰이고 바깥찌름용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스냅링 여러분 설계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한 설계 그 내용에도 있을 텐데 스냅링을 안 쓰면 이 축 계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냅링 이게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반 있죠. 이게 기계 공작실에 가면 선반이 있어요. 범용 선반이라고 레스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이제 그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주축대가 있어요. 그죠? 주축대는 이제 스핀들이라고 그래요. 메인 샤프트다 이런 뜻입니다. 스핀들. 보면 이렇게 조립이 돼요. 굉장히 많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기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프링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주축대 안에 있는 이 총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계 요소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거 핀 아니요 키 그죠 볼트 뭐 금방 찾을 수 있고 스냅링 여기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스플라인 이런 거 또 키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스냅링은 정말 많아요. 여기도 스냅링 하여튼 끝부분에 다 스냅링이에요. 스냅링 그래서 스냅링을 잘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스플라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기어입니다. 기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베어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부품 중에 남겨두고 있는 것은 이제 베어링, 기어 이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거의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설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의 속도가 실로 빠르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말 프로젝트에서 이 샤프트 시스템 전체를 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키도 있고 핀도 있고 뭐 스냅링 그 다음에 베어링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 핀, 뭐 스핀들, 스프링 이런 거에 대한 설계 그 요령을 배웠습니다.